네,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1학년 교육과정 박람회와 관련해서 본교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고교학점제에서 학점이란 무엇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내년에 2학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1학기와 2학기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편성 과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는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책상 위에는 두 가지 자료집이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초록색 자료집,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는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과목이 어떤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설명한 자료집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흰색 자료집은 본교 부산 남일고에서 제작한 자료집으로 우리 학교의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본교의 교육과정, 수강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집입니다. 이 두 자료집을 번갈아 가면서 볼 텐데 우리 학교 자료집을 위주로 설명을 하되 부분적으로 교육청 자료집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 학점제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 과연 고교 학점제에서 학점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간표와 학점의 관계를 통해서 학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료집, 흰색 자료집 1쪽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해결해 볼 텐데요. 시간표와 학점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 밑에 다음 시간표에서 빈칸은 총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바로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금요일 7교시 수업을 하지 않고 하교하기 때문에 34개의 빈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간표에서 다음 과목을 일주일에 몇 시간 듣는지 적고 총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채워보겠습니다. 국어, 그리고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듣고 있고 과학탐구 실험은 1시간, 정보 3시간, 체육 2시간, 음악 2시간, 그리고 진로와 직업 1시간, 총 29시간을 듣고 있습니다. 가에서 나를 빼면 총 몇 시간이 남는지 바로 계산이 나오죠. 34시간에서 29시간을 빼면 5시간이 남고 그 시간이 어떤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은 수요일 6교시와 7교시에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각각 1시간씩 하게 됩니다. 물론 1시간씩 하게 되면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격주로 자율 2시간, 동아리 2시간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진로라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NIE, 즉 신문 읽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2시간은 흔히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공강, 원래는 수업이 없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공강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은 문해력 특강을 하고 있고 1시간은 여러분들의 자기주도 학습, 즉 자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에서 하고 있는 3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학점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29시간의 교과 수업을 듣는데 한 학기, 즉 17주 동안 이 수업들을 잘 들었다면 저는 29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밑에 나와 있는 3시간이라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내가 잘 빠지지 않고 17주 동안 잘 들었다면 마찬가지로 3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점이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내가 이 과목을 일주일에 몇 번 듣는지가 바로 이 과목의 학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과연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할지가 궁금할 텐데요. 학교 자료집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서 작성한 교과 학점을 174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174학점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아래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체 학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당 3학점씩 이렇게 균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교과 학점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마다 다른 학점을 이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29학점 총 58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에 올라가서는 30, 30, 30 그리고 26학점 총 116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116학점을 내가 온전히 다 선택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료집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교과 학점, 즉 174학점을 학교 지정 과목과 그리고 학생 자율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지정 과목이랑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심신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서 학교에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지정한 과목들입니다. 여기에는 대다수 수능 필수 과목들 국영수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듣는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 같은 과목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밑에 학생 자율 선택 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2학년 1학기에 8학점, 그리고 12학점, 24학점, 3학년 2학기에 20학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서 과목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의 과목이 몇 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몇 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나올 텐데요. 하나의 과목은 모두 4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에 2개의 과목,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3개의 과목, 3학년 1학기에 6개, 그리고 3학년 2학기에는 5개의 과목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365라는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학교 자료집 3쪽에 다시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학기에 2개의 과목, 2학년 2학기에 3개의 과목,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6개의 과목, 2학기에 5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내년에 2학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에 들을 과목 2개와 그리고 2학기에 들을 과목 3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2년 동안의 학교 생활의 어떤 계획을 짜기 위해서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들을 과목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 과목 선택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학교 자료집 3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양이 조금 방대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서는 조금 짧게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이나 혹은 여러분들 공강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과목 선택이라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유효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즉 교과 성적, 내가 해당 과목을 듣고 성적이 나왔을 때 등급과 그리고 석차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세트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와 같은 과목 이수 트랙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유효하게 판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즉 교과 성적만 보는 전형과 그리고 정시 전형, 그리고 수능 성적만 보는 전형에서도 이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교 자료집 4페이지 밑에 제가 실어놓은 기사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해당 과목의 성취도 그리고 세특 내용 그리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유효하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와 교과 영역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서울대, 고려대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 즉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최상위층 대학에서 이와 같은 경량성을 보이면 그 밑에 있는 대학도 이와 같은 정책을 따라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 뒤에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이 과목 선택을 살펴보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과목의 성적 처리 방식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듣는 공통 과목은 전부 다 9등급 그리고 석차가 모두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에 올라가서 주로 듣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은 성적 처리 방식이 다른데요. 일반 선택 과목 위에다가 9등급 그리고 석차 산출 과목이다 라고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9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A 혹은 B 혹은 C라고 하는 성취도로만 여러분들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이 학문의 기초 소양, 능력, 역량을 평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일반 선택 과목의 중요도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텐데 핵심은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 산출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ABC 3단계 성취도 산출 과목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뒷부분 내용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자료집 8쪽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나는 수능 응시 과목 위주로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는 적절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수능 수학에서 여러분들은 수1과 그리고 수2를 필수 과목으로 치게 되고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이공 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치게 됩니다. 근데 수능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이지 학교에서 이 과목만 들어야 된다, 이 과목만 들으면 된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중에 많이 대학을 지원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 각 대학의 기계공학과에서는 우리 대학의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학 교과에서는 웬만하면 미적분과 기하를 다 듣고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과목들을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수능에서 이공계열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친다 하더라도 이런 상위권 대학의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기하 과목을 듣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이제 다른 자료집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집 17쪽을 펼쳐보겠습니다. 삑사리가 났습니다. 초록색 자료집 17쪽을 펼쳐보시면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그리고 연세대, 중앙대의 기계공학과에서 권장하는 핵심 권장 과목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미적분과 기하 과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말을 조금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대학의 기계공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다수는 미적분과 기하 과목을 듣고 해당 학과에 지원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령 교육청 자료집 14쪽에는 이 부산대의 핵심 권장 과목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 권장 과목은 기계공학부에서는 미적분 그리고 건조한 과목에서는 기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다 듣고 부산대 기계공학부를 지원했고 어떤 학생은 미적분만 듣고 기계공학부를 지원했을 때 전자의 학생이 훨씬 더 높이 평가받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따라서 수능에서 응시하는 과목만을 듣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다양한 핵심 권장 과목의 목록을 보고 자신의 이수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별로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을지 학교 자료집 다시 흰색 자료집 28쪽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진로별로 과목을 이수하게 될 때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4가지가 될 텐데요. 아까 설명했던 수능 응시 과목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가 굉장히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적성과 그리고 진로에 맞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이제 여러분들의 과목 선택, 과목 이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등급이 과연 잘 나오는 과목이 무엇인가입니다. 모집단의 인원, 즉 모수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등급 산출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 어떤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 등급 관련해서 수강 인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도 등급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수강 인원이 적더라도 그러한 과목들을 도전적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그 과정과 결과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굳이 이 등급이 잘 나오는지 여부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자료집 28쪽을 보면서 진로별로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을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다면 학교 지정 과목이 무엇인지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문학과 수학과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체육과 미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심신 발달을 위해서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들이죠. 2학년 1학기에는 제가 아까 최대 2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고 여러분들은 이 표 안에서 2개의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선택은 옆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해당 부분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학년 2학기의 선택 과목 목록을 보면 학교 지정 과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선택 과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2학기에는 3개의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최대 3개까지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 즉 부산 남일고 2학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 자연 계열 학생들이고요. 학교 자료직 29쪽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1학기에 2개 그리고 2학기에 3개의 과목을 선택했는데 우선 수학부터 살펴보면 1학기에 2학년 선배들은 수투를 많이 선택했고 그리고 2학기에 미적분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20계열 같은 경우에 미적분을 듣는 것은 거의 필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적분을 듣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 수투 과목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에 미적분 과목을 듣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20 자연 계열 학생들이 2학년 1학기에 수투 과목을 수강하고 그리고 2학기에 미적분 과목을 수강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수능에서 2개의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1학기에 과학 탐구 한 과목 그리고 2학기에 과학 탐구 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것이죠. 대다수가 아니고 거의 전체 20 자연 계열 학생들이 이렇게 과목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2학기에 국어 과목을 무엇을 선택하냐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국어 과목의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나 내가 과학 과목을 조금 더 듣고 싶다 혹은 나는 수학 과목을 조금 더 듣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2학년 2학기에 국어 과목을 듣지 않고 과학 탐구 원 과목을 하나 더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학년 2학기에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 과목이 개설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 그 다음에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국어 과목을 듣지 않고 과학 과목을 2학년 때 3과목을 듣는 것은 사실 서울대와 같은 상위권 대학의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데 조금 유리하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을 많이 듣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령 과학 같은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학년 1학기에 과학 한 과목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과목 한 과목을 듣고 3학년에 올라가서 다양한 진로 선택 과학 과목을 듣게 된다면 이 과학 관련해서 이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에 과학 과목을 국어 과목을 듣지 않고 만약에 과학 과목 한 과목을 추가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2학년에 과학 과목 즉 일반 선택 과목을 3과목을 듣게 되고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서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을 듣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도 서울대의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과학 과목 3과목을 듣는 경향이 조금 일반적이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교에서도 과학 과목 3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걸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국어 과목을 듣지 않고 과학 탐구 과목이나 수학을 듣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학년 2학기에 국어 과목을 그대로 수강하시고 2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 학교 밖에서 즉 교육청에서 개설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목록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과학 과목이나 수학 과목을 듣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선택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료집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더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계열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인문사회 계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대다수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은 2학년 1학기에 수투 과목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 자연 계열 학생들이 수투 과목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함께 듣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2학년 2학기에 수투 과목을 선택하고 대다수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과목을 2학년 2학기에 대다수 수강하는 편입니다. 또한 대다수 학생들이 수능에서 2개의 사회탐과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수업을 위해서
위해서 1학기의 사회탐구 과목 하나 그리고 2학기의 사회탐구 과목 하나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국어 과목을 1학기에 수강을 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국어 과목 중에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필수 학점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 옆에 졸업을 위한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회교과에서 사회문제탐구와 여행지리 이 두 과목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과학교과에서 생활과 과학 그리고 과학사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교양교과 즉 제2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해당 과목은 1년짜리 과목이기 때문에 1학기에 2시간 그리고 2학기에 2시간 총 1년 동안 4시간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1학기에 사회교과 한 과목을 선택했다면 2학기에 과학탐구 과목을 한 개 선택하고 그리고 1학기에 과학교과 과목을 하나 선택했다면 2학기에 사회탐구 과목을 하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선택한 과목의 경향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대다수 학생들이 과학 계열에서는 과학사 과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이 생활과 과학을 선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문사회 계열, 즉 사회교과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여행지리 혹은 사회문제탐구로 좀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1학기에 생활과 과학을 선택했다면 2학기에 여행지리 혹은 사회문제탐구, 내가 1학기에 사회문제탐구 혹은 여행지리를 선택했다면 2학기에 생활과 과학을 수강하는 방식인데 수강하는 인원에 따라 열리는 과목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중국어, 한문에 대한 수요보다는 일본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이렇게 제2외국어는 현재 일본어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선택해서 만들어진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내년에 열릴 과목들, 개설될 과목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지금 2학년 2학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2학년의 그 수강 인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지금 선택해서 수강하고 있는 대략적인 경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활과학, 사회문제탐구 이와 같은 과목들은 졸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니까 제가 제외를 해보면 2학년 1학기에 2개 과목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3개 과목을 선택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죠. 인문 사회 계열이 아니고 이공 자연 계열에서는 대다수 학생들이 좀 물리학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문 사회 계열에서는 한국 지리를 선택한 인원이 조금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2학년 2학기에서는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또한 2학년 2학기에 지구과학을 수강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과목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총 4번의 과목 선택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학교 지정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계열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공 그리고 자연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2학년 2학기에 미적을 들어야 하니까 1학기에 수투를 들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 과목에서 물리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1학기에 아무래도 제가 이공 자연 계열이다 보니까 사회 문제 탐구를 좀 균형적으로 듣고 2학기에 과학 과목을 듣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수 이수로 일본어를 듣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공 자연 계열이 아니고요. 인문 사회 계열이라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국어 과목에서 화법과 전문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과목을 하나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한국 지리 듣는 것을 선호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인문 사회 계열이기 때문에 과학 계열에서 생활과 과학을 조금 먼저 듣고 2학기에 사회 계열의 과목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듣는 일본어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학기 과목 선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20 그리고 자연 계열이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학기에 수투를 들었기 때문에 2학기에는 미적분을 듣고자 하겠죠. 그리고 과학 과목을 하나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구과학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과목을 하나 더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어 과목을 포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과학 과목 하나를 더, 즉 화학 같은 과목을 더 들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수 선택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1학기에서는 사회 문제 탐구를 선택했었죠. 즉 1학기에 사회 과목을 선택했다면 여기에서는 과학 과목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2학기에는 생활과 과학을 듣는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 과목이다 라고 적혀져 있죠. 따라서 저는 1학기에 수강했던 일본어를 그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문사회 계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수투 과목과 확통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는 아까 1학기에 생활과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여행지리 과목을 한번 들어볼까 싶고요. 그리고 1학기에 선택했던 일본어를 그대로 이어서 일본어를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와 2학기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학년 1, 2학기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긴 하지만 사실 2년 정도의 계획을 어느 정도 짜두고 학교 생활에 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3학년 1, 2학기 과목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자료집, 흰색 자료집 36쪽으로 넘어가면 3학년 1, 2학기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해당 과목의 목록, 즉 이 자료집이 해당 부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학년들의 수강 신청을 위해서 만들어둔 자료라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내가 3학년 1학기에 들을 과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엄매를 선택한다면 심화국어에서 엄매 수업을 한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심화국어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나는 3학년 1학기에 뭔가 수학 1, 2를 복습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이공계열이라면 미적분을 복습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내가 만약에 인문사회 계열이라면 심화수학과 그리고 확통을 복습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죠. 또한 영어를 공부하면서 수능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대비를 하는 영어 독해와 작문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영수에서는 최대 4개까지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내가 20 자연 계열이라면 과학 과목에서 2개 그리고 사회 계열에서 2개를 선택해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개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과목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교양 교과 혹은 심리학, 교육학 이런 교과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선택할 예정이니까 굳이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학년 2학기가 되겠습니다. 3학년 2학기도 여기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과 진로를 생각해서 과목을 선택해보면 되겠고요. 해당 부분은 홍지영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유의사항은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 1 과목을 듣고 나서야 2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물리 1을 들어야 물리 2를 들을 수 있지 물리 1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 2를 절대 들을 수 없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 20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먼저 설명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결과 7인 미만인 과목은 수강을 신청할 때 제외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1차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해당 과목에 7명 미만의 학생들이 신청했다. 그러면 그 과목들은 폐강하게 됩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명 그리고 학급당 정원, 아직 학급당 정원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한 32명으로 보면 한 23명에서 4명 정도 학생의 미만의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일 경우에는 학교의 선생님들, 즉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이 과목을 열어줄지 열어주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급당 정원의 70% 이상이 선택한 과목들은 무조건 개설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유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차 수강 신청을 통해서 과목을 최종 선택한 이후에는 교과서도 주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9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인원이 달라지면 등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요. 특정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과목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학교 자료집 44쪽의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해당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기간이 바로 5월 22일에서 29일까지고요. 교육과정 박람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모의 수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수요조사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략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사이트에 조금 익숙해지면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강 신청은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6월 7일에서 14일 그리고 7월 4일에서 10일 그리고 8월 19일에서 23일 3번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수강 신청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이 영상을 설명한 지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도록 합니다. 지금 휴대폰 꺼내고 있을 거니까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소는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접속해야 되는 주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이 주소 정말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HS는 하이스쿨의 약자입니다. 하이스쿨 외웠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크레딧은 학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고교 학점제를 영어로 바꿨을 때 하이스쿨 크레딧이 되겠죠. 따라서 hscredit.net 반드시 외우도록 합니다. 휴대폰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1학년의 경우에 아이디는 구글 클래스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교실에 담당하는 선생님께 여러분들의 아이디의 그 목록을 나눠드렸거든요. 구글 클래스룸 어떻게 아이디가 만들어지는지 기억이 나지요? 앞에 여러분들의 입학 연도를 쓰고요. 뒷부분은 여러분들 학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뱅이를 하고 bsnam1.hs.kr이 되겠죠. 그리고 초기 비밀번호는 제가 ASDF1234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접속 후에 반드시 변경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변경하시되 제발 비밀번호 까먹지 말고 저한테 다시 와서 비밀번호 초기화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이트에 접속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이라고 뜰 텐데요. 학생 교사 탭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모의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아이디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위에 교육과정 수요조사 수강 신청이라는 탭이 뜨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수강 신청 탭만 보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 탭을 한번 보시면 밑에 수강 정보라고 해서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주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핵심으로 좀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만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과목을 선택한 상태라서 해당 화면에 제가 선택한 과목의 목록이 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떠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화면이 떠 있을 텐데요. 2학년 1학기 제일 밑에 내려가서 수강 신청 버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강 신청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죠? 우선 제가 선택한 체크박스를 전부 다 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필수 과목으로 수학과 영어와 예술과 체육과 한국사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택 1 과목들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1학기에 사회문제 탐구를 우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위해서 저는 일본어 과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택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분명 2학년 1학기에 두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세 과목이 되어 있지? 라고 궁금해 할 겁니다. 요거는 시간표 작업 위해서 좀 어쩔 수 없이 변경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문학은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지에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문학은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밑에 과목에서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가령 저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미적분을 듣기 위해서 수트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 과목 중에서 물리를 듣도록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시나요? 내가 선택한 이수 단위가 30으로 떠야 제가 제대로 수강 신청을 한 게 됩니다. 따라서 그 밑에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학년 2학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미 체크되어 있는 걸 조금 해제하고 다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2학년 2학기에 생활과 과학을 듣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문,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일본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에는 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인문사회 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투와 확통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회 과목 중에서 저는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수 단위가 총 30단위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이 조금 빠른 부분이 있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진로와 직업 시간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수업 시간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 1반, 2반 순서대로 1층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과목의 교과서를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의 선배에게 이 과목을 들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내가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교육과정 박람회 기간은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강 신청 또한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관련 일정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